across the pavement, hoping it will cave in and swallow me whole. Wonder why my mind keeps on spinning. This isn't how living to me was sold. 안녕하세요. 일단 앞머리 헤어롤을 좀 말아줄게요. 제가 요즘에 앞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오늘 아이로라 문라이트 그레이 색상 착용해줄게요. 요즘에는 아이로라 렌즈를 색깔별로 종류별로 많이 착용해주고 있는데 얘는 처음 껴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렌즈까지 다 꼈는데 뭔가 엄청난 그레이 색상은 아니고 그냥 살짝 그레이빛이 조금 도는 정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좀 새로 구매하거나 아니면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메이크업 영상마다 거의 비슷한 제품들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킨푸드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사용해줄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정말 핫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엄청 떠서 많이 본 제품인데 다른 유튜버분들께서도 너무 순하다 극찬을 하시길래 도대체 얼마나 좋은가 해서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패드가 두꺼워요. 이게 내용물이 되게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닦을 때 촉촉하게 닦이는 느낌? 그리고 이 패드가 되게 순해요.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피부에 자극이 좀 덜한 느낌? 제가 이걸 한 이틀째 사용했을 때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어요. 뭔가 민감성 피부한테도 잘 맞을 것 같고 패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패드 중에서 상위권에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바이에콤 앰플 발라줄게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앰플인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썼죠. 요즘에는 앰플을 얘밖에 안 사용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짜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겟레드 윗미를 찍는 게 거의 3주 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거의 없고 화장 자체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뭔가 메이크업 영상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디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집에 있을 건데 겟레드 윗미 안 찍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하이드로 수딩크림 발라줄게요. 이것도 제품 선물을 받은 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제 피부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이 에스트라 브랜드가 원래 그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크림 자체가 무겁지 않으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요즘에 크림은 얘만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바로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 오늘 더샘의 스튜디오 슬림핏 파운데이션 21호 사용해줄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혀서 사용해줄게요. 이제 오늘 메이크업 영상 제목 보시고 놀라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2017년도 1월 달에 쌍꺼풀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쌍수 후기 영상도 올리면서 그거를 통해서 아마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중 매물로 쌍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쌍수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하니까 그냥 유명한 데 찾아서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애초에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고 이 살도 얇은 편이었기 때문에 막 쌍수가 되게 잘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이 아벤느 미스트를 얼굴에 잠깐 뿌려줄게요. 그리고 퍼프에도 좀 뿌려줍니다. 제가 고3 때 쌍꺼풀이 점점 연해지는 거예요. 물론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붓기가 더 빠지면서 쌍꺼풀이 얇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 쌍꺼풀이 되게 얇다 이렇게 느꼈어요. 원래 남들이 모르는 본인만 아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외모 콤플렉스는 일단 눈이 너무 짧다. 이 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고3 때 쌍꺼풀 재수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 포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21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알아봐야겠다 해서 혼자 발품을 팔면서 재수술로 유명한 병원 위주로 찾아봤고 결국에는 3곳을 한날에 예약해서 상담을 갔었거든요. 저는 애초에 쌍꺼풀 재수술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 눈 길이가 짧아서 뒤트임을 하고 싶었고 이 라인을 아주 살짝만 높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짧아요. 이 양쪽 대칭을 좀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첫 번째 성형외과에 갔는데 이거 에뛰드하우스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이제 상담실장님을 딱 만났는데 딱 저를 보시고 근데 쌍꺼풀 지금 예쁘신데 괜찮으신데
다시 재수술 하시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딱 저를 보시더니 오른쪽 눈이 확실히 짧고 비대칭인 건 맞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인을 더 높일 수 있는데 높인다고 이 비대칭이 맞춰지지 않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제 눈에서는 뒷밑 트임이 절대 안 되는 눈이다. 그래서 그런 뒤트임 수술은 불가능하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뒤트임이 찢을 수 있는 그런 뒷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뒤로 찢었을 때 뒤에 빨간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되게 솔직하시고 좋으셨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지 자기는 거짓말 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예약금을 걸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상담일로부터 2주 뒤에 바로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나머지 두 병원들이 있으니까 예약금 환불은 일주일까지 다 된다고 해서 상담이 남아있는 두 병원에 갔어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모이스처 파우더로 피부에서 나는 광을 조금 눌러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두 번째 병원이 진짜 유명해요. 딱 가서 이제 상담실장님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뭔가 병원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했어요. 제가 그 병원을 생각하고 간 원장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눈 수술을 안 하신다. 그래서 다른 좋은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원장님을 딱 뵙는데 딱 저를 보시더니 뒤트임 가능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첫 번째 병원에서 분명 뒤트임이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병원에서 뒤트임이 된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병원이 맞는 건가 두 번째 병원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병원은 뭔가 마음에 쏙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신뢰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수술을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섀도우 팔레트 해줄 건데 이거는 거의 처음 사용해보는데 색상 구성이 진짜 핑크핑크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하자면 마지막 세 번째 병원에 갔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병원이라서 학생들도 많았고 약간 제 나이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실장님을 딱 뵙는데 그 상담 실장님께서도 근데 지금 쌍꺼풀 예쁘신데 이런 뉘앙스로 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만나본 의사 선생님 중에 제일 차분하신 거예요.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 눈에서 뒤트임은 절대 안 돼요. 트임 같은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병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약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병원 원장님도 라인만 살짝 높이는 식으로 수술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병원의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는 약간 첫 번째 병원에 마음이 굳혀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상담 받으면 마음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첫 번째 병원이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재수술로 유명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라운 섞인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 돌고 집으로 왔거든요. 제가 그날 다녀와서 쌍꺼풀을 더 두껍게 막 만들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봤는데 이게 양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목구비에 좀 선이 있기 때문에 되게 뭔가 강해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쌍꺼풀 라인까지 더 진해진다? 이러면 완전 그냥 부담스러운 사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술 취소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뒤트임이 아예 안 될 뿐더러 여기서 괜히 부담스럽게 돼서 쌍수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수술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눈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짜 성형수술은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걸로 위쪽에 좀 포인트를 줄게요. 그래도 뭔가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직접 가서 상담받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뭔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제 눈에 대해서 잘 알았잖아요. 뒤트임 안 된다? 쌍꺼풀 높이는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냥 아예 재수술의 마음을 접었습니다. 오늘 원래 약간 여리여리한 메이크업 하려고 했는데 이 섀도우 팔레트 자체가 약간 색감이 진해서 되게 센 메이크업이 됐네. 그다음에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사용해줄 거거든요. 이거는 유튜버 재윤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이번에 구매했거든요. 되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컨실러가 달려있고 아래쪽에는 섀도우가 달려있어요. 일단 이 컨실러로 이 애교살을 확실히 이 컨실러로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주면 애교살도 더 도톰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어요, 많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인다. 뒤트임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 보인다. 너는 광대 좀 깎아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댓글에. 자기가 돈 대줄 것도 아닌데 괜히 막 그런 말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외모나 잘 관리하지 누구한테 수술하라 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를
했긴 했는데 저한테 너무 그런 상처가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20살 땐가 사각턱 보톡스를 맞기 시작했어요. 제가 턱 근육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턱 근육이 좀 줄어들어서 확실히 좀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맞았었는데 작년에 맞고 안 맞아서 턱이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아야겠다. 근데 뭔가 다른 시술을 또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찾아봤는데 요즘에 또 인모드가 유행인 거예요. 인모드가 효과를 본 사람도 많고 얼굴이 선이 생긴다, 갸름해 보인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모드 후기를 보니까 너무 뜨겁고 따갑다, 너무 아프다 이런 후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겁에 질려있는 상태로 갔거든요. 처음에 시술을 받기 전에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인모드가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만 하셔도 효과가 많이 나올 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각턱 보톡스까지 맞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될 것 같다, 추천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마스카라는 더샘 제품 사용해줄게요. 근데 제가 광대랑 이 앞쪽에 살이 없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좀 꺼져있는 편이라서 이 아랫부분만 그 살을 살짝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미리 밑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딱 누워서 이제 인모드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딱 갖다 대주셨는데 그냥 뜨뜻한 거예요. 약간 찜질한 느낌? 근데 여기서 소리가 나요. 띵띵띵 착 이러면 착 할 때 뭐가 약간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땐 괜찮은데 갈수록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를 올려놓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꼬집으면서 바늘로 찌르는 느낌? 진짜 딱 이 느낌. 근데 이게 약간 참을 수 있는 아픔이었어요. 못 참는다까지는 아니었고 이 정도까지는 조금 참아볼만 하다. 딱 이 아픔이어서 만약에 한 번 더 받을래 하면은 또 받을 것 같아요. 인모드를 다 받고 거울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흉터가 엄청 생긴 거예요. 이게 인모드의 약간 단점이 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여기에 흉이 남아있어서 어떤 분은 피멍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다행히 약간 이렇게 누가 고양이가 핥힌 것처럼 이렇게 났더라고요. 오늘 시술 받은 지 한 5일차 그 정도 됐는데 확실히 흉터가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술이나 성형을 절대 권유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 리얼한 후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모드를 다 하고 바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에 주사를 찌르는 거예요. 3번 정도 딱 찌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생살에다가 주사를 찌르는 거니까 당연히 따끔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데 2, 3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좀 참을만 해요. 그래서 어찌저찌 다 맞고 병원을 나왔는데 병원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아빠랑 동생이 있었거든요. 같이 볼 일이 있어서 좀 왔었는데 저는 따로 나온 거였거든요. 이제 아빠랑 동생 만나러 가야지 하고 있는 데까지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홀리카 쌍테 라이너 사용해줄게요. 분명 걸어서 동생이랑 아빠 만나러 가기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만나자마자 앞이 안 보이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걷지를 못하겠어서 빨리 밖을 나가고 싶어서 이제 엘베를 탔는데 제 몸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이러다 병원에 실려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호흡을 했어요. 계속 호흡을 하는데 아무래도 KF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베에서 반 기절 상태로 있다가 도저히 못 걷겠어서 아빠랑 동생이 옆에서 잡아줘서 진짜 허수아비 마냥 질질질 끌려갔거든요. 아빠도 놀라서 생수 사오고 동생도 옆에서 계속 봐주고 그랬는데 뒤로 확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심호흡하고 물 마시고 숨 좀 쉬고 하니까 많이 나아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2번째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도 이런 증상이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이번이 역대급으로 심했던 것 같아요. 약간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클리오 펜슬 라이너로 라인을 좀 빼줄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얼굴 시술을 받으실 때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아빠랑 동생이 있었어서 다행이지 저 혼자 갔었으면 길바닥에 쓰러질 뻔한 거잖아요. 진짜 너무 놀랬었어요. 아이라인은 이렇게 올라가게 좀 빼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술 받고 나서 효과가 있나 계속 맨날 거울을 봤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가 살짝 갸름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1, 2주가 지나야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룩북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살 빠진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몸무게가 163에 45.6에서
벌써 46.5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163에 50kg, 51kg였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밥을 잘 안 챙겨 먹은 것도 있지만 살이 4, 5kg 빠지니까 건강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사용해줄게요. 샵 갔을 때도 추천받고 조효진님이 사용하시길래 좋아 보여서 구매했어요. 두 개를 섞어줘서 쉐딩해줄게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서 내일 건강검진을 하러 가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하고 수면 위내시경을 해요. 근데 제가 수면 위내시경은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 레어카인드 거 발라줄 거예요. 이 모브 피셜 색상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핑크. 여기다가 피 틴트를 좀 더 덧발라줄게요. 이것도 사실상 색깔이 연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까 섀도우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 있던 섀도우를 조금 묻혀볼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는 코드 글로 컬러 발레리나 핑크 색상인데 약간 우윳빛의 그런 블러셔예요. 약간 연하게 발색해볼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좀 세잖아요. 근데 블러셔랑 립까지 너무 세버리면 메이크업이 너무 떠 보일 수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거 치카이치코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조금 빼줍시다. 오늘 약간 아치형으로 그려줄게요.